여기는 좀 중요하죠. 문제점, 정원수, 조각물,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중개사 분들도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체크교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초급과정인 중개실무 일반 세 번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단원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 단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중개 관련된 업무적인 스킬을 말씀드리기 위한 부분이지, 중개법 관련돼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냥 현장에 계신 직접 선배님한테 배우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제가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능적으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락에서는 그냥 최소한만 제 짚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중개대표님이나 아니면 실무를 경력 한 2, 3년 이상 되는 그분들한테 좀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대단락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면 중개대상물의 사전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니, 그러니까 서류로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확인 설명 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조사하고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 별도로 실비를 정한 게 있으면 그 실비에 대해서도 적고 그 산출 내역도 적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그 토지 관련돼서 토지이용 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주택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방법이나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 상태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일조나 소음, 진동 같은 환경적인 조건도 상당히 중요하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역에서부터 몇 분 걸리고, 정류장에서 몇 분 걸린다, 이런 부분입니다. 연계성,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학교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도 확인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임대보다는 좀 매매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이러한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조사 확인은 선행돼야 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조사 확인 방법. 공부상 조사 확인. 공부상의 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등에 의한 당해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 관계 및 각종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조사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단락이와 중간 단락의 공부조사 방법,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에는 주소가 있겠죠. 소재지, 그 다음에 지목, 또 면적이 있을 거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어떤 지적공부와 건축물 대장으로 알 수 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에서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불일치할 경우에요. 가끔 있어요. 경우에는 불일치한 내용과 그 차이를 거래 당사자 및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나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실제 내용이 우선하며 지적 공부와 등기사항 증명서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지적 공부나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특히 좀 중개사들 가장 좀 봐야 될 게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토지 면적하고 건축물 대장 면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토지 대장 면적하고 건축물 대장상의 토지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그냥 이 토지 면적을 예서 100평이라면 앞에 도로가 좀 부족해서 뭐 인입하는 그 과정에서 뭐 정부의 일정량의 그 도로를 확보해. 예를 들어 4m가 안 돼요. 그러면 뭐 3점 몇 미터예요. 그러면 내 땅을 한두 평 정도를 양보를 해서 그 4m를 만든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게 뭐 한 3평을 양보했으면 이제 97평,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이 나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는 97평 표시되는 실질적으로 그 토지 대장에는 100평으로 표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할 때 이걸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평이 제 땅이 아니냐? 제 땅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건축물 대장이 97평이라서 토지 대장이 97평이구나 하면서 그거 작성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 대장 토지, 건축물은 건축물, 그 다음에 소유권 관련돼서는 등기, 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토지, 건물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통해서 조사 확인하고요. 제가 이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하면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개 관련된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이 교육을 촬영하는 것이지 제가 이런 뭐 법률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건 아닙니다. 자, 2번 지적 공부와 등기사항 증명서 및 실제 권리가 불일치할 경우 실제 권리가 우선하며 지적 공부에 기재된 것과 등기부상 기재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사항 증명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권리관계 조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3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하여 조사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 지정 여부와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여부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공법상의 모든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는 소재지, 그다음에 지목, 뭐 대지냐, 뭐 임하냐 이런 면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면적이 아닌 실제 그 토지 자체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우선순위가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건축물 대장에서는 뭐 소재지, 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뭐 용도, 건축 용도, 시도, 건축 용도, 시군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에 대해서는 소재지, 위치, 지목, 토지 모양, 경계를 알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소재지는 여기 하나, 둘, 세 군데가 다 공통되잖아요. 소재지는 말씀드렸듯이 이럴 경우에 이제 뭐 무엇을 우선순위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목 있을 때는 무엇으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인지 토지 대장인지, 그 다음에 토지 모양, 경계는 토지 대장인지 아니면 지적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문의를 해야 됩니다. 선배들한테 잘 좀 확인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각종 공법상 이용 거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는 토지 건물의 표시, 소유자, 공법상 제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대주권 등록부는 소재지, 대주권 비율,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 소유자 등을 알 수 있죠. 지분이나 비율이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면부는 소유권 지분에 대한 소유자를 알 수 있고요. 공시지가 확인원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좀 중요하죠. 두 번째, 그러니까 현장 답사 및 자료 요구에 의한 조사,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그래서 뭐 토지의 지세, 그죠? 그 토질,
그 다음에 집안, 약한지 강한지, 뭐 도로 현황, 이거는 공부를 통해, 공부 서류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불가능하므로 개업군 중에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방향, 부대 시설, 뭐 외관상 특징, 뭐 기능의 문제점, 정원수, 뭐 조각물,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존재 여부 등은 현재 답사를 통해서만 조사해야 한다. 참조로, 그러니까 해당 토지와 연결 도로와 관계 및 뭐 출입구 쪽 지적도 소유 관계 확인도 필요합니다. 토지가 제 토지하고 도로가 연결된 그 중간에 한 평도 안 되는 이 토지도 제 토지와 국가 토지가 연결된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소유주가 있는지 그거는 지적도를 띄워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중개사 분들도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유치권, 뭐 분묘기지권, 뭐 나무 같은 경우도 있죠. 이거 등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상 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보존 지상권, 뭐 현수막이나 플랜카드 등이 있죠.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 임대차 건물,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여부도 현장 답사 때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공부상 지목, 예를 들어서 공부상 지목 면적 경계, 건축물의 용도 등의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토지의 지목과 건축물의 용도는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상 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탐문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천천히 말씀드리면 상업용 부동산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업용도 이제 근생인데 업무용이냐 아니면 뭐 연구시설이냐 제1종이냐 2종이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청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하고 상의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는 용도 변경도 해야 됩니다. 불법일 경우 소유주가 이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발신 및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등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와 병명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인 일조량, 소음, 진동 및 실지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면 실사보고를 통해 건물 내부 물리적 실사를 실시합니다. 참조로 대형 건물 같은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3번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각 필지별로 행정구역별로 소재지, 지번까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 조사 확인하는 것이 좀 가장 정확합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특히 도로변 연결 지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변 연결 지번 및 소유주도 모르게 점유하고 있는 옆사람, 그러니까 옆집 토지 또는 국유지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건 좀 어쨌든 정확하게 이건 지적도를 보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죠. 표시하는 명칭에 따라 28가지로 지적되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목을의 정식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도 지목이 부호로 표시되어 있어요. 차문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고, 공장이나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편 지적도나 임야도의 표시는 지목 중 공은 공원, 주는 주유소 용지, 학은 학교, 유원지는 유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류를 좀 보세요. 자, 면적 중요하죠. 토지의 면적은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으로 각 필지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면적이 다를 경우는 토지 대장이 우선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장상의 면적이 기준하고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면적을 기준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실측이죠. 약간 뭔가 좀 이상하고 크기가 다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실측을 요구해서 실측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적의 경우 다양한 표시 방법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적 기준은 과거부터 사용하는 평과 현재 법적 측량 기준인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면적 환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이제 1제곱미터에서 이제 0.3025를 0.3025고 한 평은 3.3058이거든요. 3.358. 자,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평 곱하기 3.3058 그러면 이제 얼마의 제곱미터가 나오고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0.3025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평이 약 한 1.8, 1.8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크기 한 180 정도 된 사람이 가로 세로 누우면 가로 세로 넣어서 네모나게 하면 그게 약 한 평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1.8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8 곱하기 2.8 하면 약 한 3.2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한 3.3을 제곱미터를 보통 한 평으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표시 방법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현재는 지금 평으로 표시하지 말라고 하고 제곱미터로 표시하라고 국토부에서 공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평이 솔직히 저희에게는 또 더 익숙하기 때문에 평으로도 많이 표시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좀 혼합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3.3 제곱미터하고 한 평 혼합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평은 1.8 곱하기 2.8에서 약 3.3 제곱미터입니다. 3.3 이거를 곱하기 0.306 하면 약 0.98 나오는데 이게 약 한 평입니다. 그래서 약 3.3 제곱미터 하면 한 평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평의 크기는 1.8 성인이 한 명이 가로 세로 누우면 그 네모난 그 칸이 약 한 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에 의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에 의해 그 면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경우 거래의 목적물은 법률적으로 종전 토지가 되나 거래의 기준이 되는 것은 환지 면적이 보통입니다. 이제 개발했을 때 환지라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계란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 측량에 의해서 지번별로 확정되어 등록한 선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합니다. 공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 토지인 한 필지 구획선을 의미하며 이는 지상에 표시된 담장 등 자연물로서 구획된 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지형은 토지의 모양을 말하며 지적도나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방향, 장방향, 삼각형, 제형, 부정형. 일반적으로 네모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형이라 많이 표현하죠.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지는 정방향이나 장방향, 상가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많은 장방향이, 농지는 정방향이 유용성이 좀 높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